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6월 26일입니다. 대전 온라인 공부 모임인데요. 7월부터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렇게 조정되고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제 법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법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약간의 그 웅지릴라 공부 일정의 조정과 변경이 있어서 서울, 청주,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제주가 줌 모임으로 이렇게 추가를 됐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은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몽지 선생님이 이제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이제 충청 지역은 이제 대전하고 청주가 있는데, 그래서 좀 두 군데를 가는 게 무리인 것 같아서 대전하고 청주를 묶어서 이제 그냥 청주 모임으로 해서 넷째 주 일요일 1시 이제 청주 공부 모임방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전 모임은, 그러니까 이제 대전 모임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게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2018년 1월부터 대전 모임을 이제 열었는데, 사정이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오늘 대전 공부 모임 이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임의 일정이나 어떤 스케줄이나 장소가 변하더라도 사실 어디 가나 어느 시간대나 사실 변함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장소가 변하든 시간이 변하든 달라지는 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제 진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뭐 서울 갔다, 대전 갔다, 청주 갔다, 대구 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서울 가고 대전 가고 청주 가고 대구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분별이에요.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작동되지 않으면 뭐 대전도 따로 있을 수 없고 서울도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다음 청주나 뭐 부산이나 아무데나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지금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갖추어진 바로 이 마음의 분별이 여러 지역이고 여러 공간인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모든 게 분별이야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거는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의식, 분별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전이 있다, 아니면 서울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식일 뿐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대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대전이 따로 있거나 서울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대전이 있거나 서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 대전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분별에 어두워서 그게 너무도 견고하게 저기에 대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착각이고 망상이고 자기 실수인 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뭐 상상하기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 상상이지, 네 상상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봤어?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럼 뭐냐, 나는 대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게 그게 적용되는, 그건 생각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달나라에 토끼가 없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대전이 따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전이 따로 있고 서울이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뭐냐면 전도몽상이다,
중생이 뒤집어져서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다. 그거를 딱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어디서 오셨죠? 여기서 왔어. 어? 그게 진짜 그렇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은 그 여기서 뭐 일어나는 분별 의식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휘둘리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고통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모든 게 이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느냐 아니면은 그게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냥 이해로 주워들은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런 식의 분별 의식이 있다. 뭐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거에서 우리가 연연하겠어요? 달나라에 토끼가 안 산다는 그것 아니면 토끼가 산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영향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확실하게 진짜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로 이해를 했다 뿐이고 그냥 생각으로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분별의식이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망상이지라고 그냥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듣기만 하고 애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이거. 진짜 자기 마음으로 행한다면요 일어나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 갖고 막 시비 분별하고 따지고 고통받고 고군분투하고 그러지 않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꿈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어도 진실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그러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의 인연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여기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진실이야. 죽었다 깨나도 이게 옳아.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대전은 거기에 있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으로 퉁치고 있는지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행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깨달아졌는지 진짜 이것뿐임이 진실한지 죽었다 깨나도 이것뿐임이 확고부동해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이해만 있고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닌 거라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법문 중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 중에 그 공부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체험하고 한 3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었다 했잖아요. 근데 나도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당장 죽는 어떤 상황이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을까?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공부를 내가 혹시나 죽게 될 때 저런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확신이 없고. 진짜 이게 진짜 분명히 상황을 보아하니 이 일이 잘못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면 얼마나 이게 힘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추우시면 이거 좀 조절해 주세요. 잘 보세요. 그럼 아까 얘기를 했죠. 저랑. 그럼 왜 공포심이
일어날까요? 이거밖에 없구나. 예. 그런 믿음은 있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야 맛있다고 생각.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면은요, 그거를 그대로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고 마음을 조작하지 않게 됩니다. 허둥대지 않게 돼요. 그게 부처로 보여야 돼. 근데 그것을 한 가지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 멍청한 게 이건 삶이고 이건 진리고 이렇게 나누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과 삶이 따로 있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과 삶은 하나예요. 그래야지 불이법이 돼요. 만약 이법이면은 삶 따로 있고 법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곧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를. 그럼 뭐 아까도 이제 공부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갑자기 일이 겹치고 건강도 약화되고 막 혈압도 오르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했잖아요. 밤만 되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과 법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그렇죠? 보살님의 삶이죠. 그것 하나하나가 이거예요. 그것 하나하나가 진실이에요.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이 많거나 적거나가 너무도 분명하게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확실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무슨 순간, 죽은 순간이 와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 죽는 순간이 삶이잖아요. 말하자면 혈압이 오를 때잖아요. 아니면 밤이 돼서 두려울 때잖아요. 그게 이거면은, 이게 믿음이 확실하면은 마음이 시끄럽겠습니까? 믿음이 좀 생기니까 네. 조용해졌어요. 그게 공부가 틈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삶과 이것이 틈이 생기면 자꾸 엇나가거든요. 따로 놀거든요. 이거는 삶이고 이건 공부야. 공부하는 시간 따로 있고 일하는 시간 따로 있고 밥 먹는 시간 따로 있고 법문 듣는 시간 따로, 이게 둘이에요. 여기 와서 법문 들을 때는 공부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공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이런 삶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예. 삶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질문해야 돼. 낱낱이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장애가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공부와 삶이 엇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면 걸림 없고 무해자제한다 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삶에서 걸려요. 그러면 내가 공부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그걸 물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펼쳐지든 내가 이 삶에서 걸리느냐, 공포심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번뇌가 있으면 이게 공부가 아직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아니면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라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로미터냐면 삶에 내가 두려움이 있느냐, 공포가 있느냐, 걸리느냐가 가장 솔직한 공부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그거는 내가 생각으로 퉁치고 있는지 진짜 내 공부인지 몰라요. 근데 살면서 뭔가 걸리고 턱턱 걸리고 뭔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공부가 아직 뭔가 부족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져 버려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 어떤 경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알아들으시죠? 이런 경계라는 건 어떤 소리나 모양이나 움직임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분위기, 상태, 어떤 정황,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둘이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그럼 저는 이겁니다 할 때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죽비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이게 와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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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께서 집회를 딱 들었을 때 이거라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죽비를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그냥 이거를 보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예. 의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의도가 완전히 사라진 거기에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식이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이제 보통 많은 이제 그 어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경험한 사례를 보면은 언하 말 아래 말 끝에 깨닫는다. 그다음에 어떤 소리에 깨닫는다. 아니면 어떤 사물에 깨닫는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말이라든가 어떤 소리라든가 사물이라는 건 경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깨닫는 건 똑같은 걸 깨닫는 거예요. 본성. 그럼 뭐냐면 이런 식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와 틈없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게 다 어떤 소리고 대상이고 언어고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항상 24시간 어떤 경계가 드러날 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이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새소리에도 깨달을 수 있고 꽃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법문 끝에 문득 깨달을 수도 있어요. 다 이제 이 경계가 활발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때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본성이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경험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런 모양만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대상에 훅 끌려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 알아듣겠죠?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그 깨닫지 못하겠죠? 자기 자리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죠? 이 말은 알아듣겠어요? 그래,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선생님 이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 소리 말고 그냥 이게 와닿아야 돼. 그런 식의 말 말고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그거는 경계고 생각이고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식의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기를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시원하게 와닿아야 돼요.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데? 이겁니다 하면 어떤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 같죠? 네. 여기서 들리는 것 같, 거기서 들리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어나죠? 거기서 일어나죠? 그 자리가 있죠? 네. 여기서 소리가 일어나고 이것도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상관없죠? 요 죽비하고 상관없죠? 죽비하고 상관없고 꽃하고도 상관없고 저하고도 상관없죠? 네. 마음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있죠? 거기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틈없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냥 곧바로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여기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그 자리를 마음 자리를 이거는 생각이 끼어들어서 저 가리키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야 라고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틈없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냥 있죠. 그냥 있죠. 그냥 있잖아요. 네.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변합니까? 하지 않죠. 늙습니까? 늙나요 이게? 늙지도 않아요. 어릴 때도 이거 있었죠. 네.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진짜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요거밖에 없고. 예, 이게 지렁이도 있고 다 있다고 알겠다고요. 예, 근데 예.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분명하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분명하다 이때도 있죠. 네. 그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걸려 있는 거는 분명해야 된다는 말에 걸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분명하다라는 것도 뜻이고 경계죠. 뜻이고 경계죠. 분명하다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이겁니다 할 때 분명하다라는 말은 이 죽비랑 같은 거죠. 대상이죠. 분명하다라는 말. 네. 그러면 근데 분명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이 죽비를 법으로 아는 거랑 똑같아요. 분명해지려고 하면. 분명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앞뒤가 끊어지는 것이지 분명해지려고 마음 먹어버리면 대상에 빠진 거다. 이거. 근데 깨달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분명했다. 환해졌다. 가슴에 와 닿았다. 아니야. 그것도 경계죠. 예. 여기서 세밀해져야 돼. 공부가. 그것도 경계죠. 그럼 경계를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더라도 이것뿐 아닌가요? 그것도 나한테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뭘 믿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믿어야 돼?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자기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왜 그 사람 말을 믿고 끌려갑니까? 거기에. 그게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새 나가고 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일이 없다가 있다가, 일이 없다가 있다가. 그게 구멍이 새는 거예요, 분별로. 그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야지. 자기 마음을 믿어야지. 속고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에.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여기서 비춘 그 사람 아닌가요? 이게 속긴 속았는데 100% 속았죠. 뭐 속긴 속았는 데가 뭡니까? 그냥 속은 거지. 속았잖아요. 딴 마음에서 비친 그 사람입니까? 딴 마음에서 비친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형태와 같이 망상이잖아요. 100% 망상이죠. 다 자기 망상이죠. 그래서 암주가 암주밖 세상을 모른다라는 게 그거예요. 다 여기서 일어난 세상이지 그 바깥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켜 있다. 예? 지켜 있다. 예. 이게 전부다. 예. 이거야 이거. 그래. 나도 이거는 알겠다고. 근데 예. 그래 이거야. 근데 모르겠다고요. 뭘 또 알려고 그러시는데요. 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꽃처럼 보고 싶으세요? 그게 내 생각은. 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예. 이거구나 하고 이게 탁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 상상이잖아요. 그거 생각 아닙니까? 그거는 보살님이 그림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나? 그걸 놓으라고? 어떻게 놓을 수 있냐고? 그게 네. 안 놓아져요? 예. 그거 자기 생각이구나라고 알면 놓아집니다. 그걸 깨달아 버리면. 그 새 나가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이구나. 아니, 여기서 확실하게 와닿아야 돼 하는 이 마음도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쥐고 있어요? 분별을. 이게 물건이면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물건도 아니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실해야 돼 하는 것도 벌써 일어났죠. 예. 그 진실한 겁니까? 일어난 거. 진실한 건 아닌 거네. 그럼 놔둬야지. 가짜니까. 그 가짜를 쥐고 이게 진짜가 돼야 돼 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 자기 고집을 지금 못 놓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모양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짜잖아. 이게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이거 가짜가 진짜가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네.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못 넣는가 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 틀렸어요, 그거. 100%. 그건 다 망상입니다. 다 망상이죠. 다 망상이에요, 100%. 그래서 제 생각과 감정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분별되는 것들은. 신이란 거 아닌데 놓아지지를 않아. 그걸 아직 철저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망상이라는 걸.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났죠? 예. 그럼 두 번째죠? 네. 이게 첫째죠? 이 자리가 첫째죠? 예. 그럼 두 번째는 진짜입니까? 두 번째는 가짜죠. 근데 왜 못 나요? 가짜인데. 그 가짜하고 살고 싶으면 잡고 있으면 돼요. 나야죠. 그거를 뼛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면 잡고 싶어도 안 잡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제 말이면 다 써. 그거는 그렇더라도 그거는 망상에 대한 집착이었지. 그 어렸을 때 그렇다고 지금 그게 진실하지 않은 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오니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변하는 거를 집착하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거네. 가족들하고 하면서도 내 집착이 이렇게 심했구나. 내가 이렇게 괴롭혔구나. 이 사람들을. 그런 것 진짜 무슨 아니더라고. 그것도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것도 망상이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상이지. 그러니까 놓고 싶어요, 저도. 과거도 없어요. 과거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거가 있는 거지. 가구도 없고. 살아온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분별하니까 있는 거지. 어렸을 때 그 사람 데려와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지. 왜 있지도 않은 거 붙잡고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적 없어요. 지금 일어난 망상일 뿐이에요, 그거. 망상을 놓을 수 있는 방법. 그 어린애가 어딨냐고요. 그렇게 살아온 어린애가. 어린애가 되라고요. 어디 있냐고. 망상을 묻는 그 사람.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어디 있냐고요. 어릴 때 그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 생각이잖아. 그 어린애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 있습니까? 그 어린애가 옛날부터 그렇게 자기 생각이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옳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애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 일어난 생각이 지금 빠지니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어난 생각일 뿐이지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 만날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 생각 속에만 있는 아이, 그 꿈속에 있는 아이 진짜 있는 겁니까? 어젯밤 꿈속에 있는 아이 진짜 있는 거였어요? 실제하지는 않지만 뭘 실- 그렇게 안 떠나. 그러니까 그게 실제 한다고 믿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실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보면은 떠납니다. 뚝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일어난 생각이죠, 여기서. 네. 그렇죠? 생각이죠. 그 아이는 없죠. 일어난 생각일 뿐이죠. 심지어 어제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오늘 아침의 일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죠. 없죠. 그러니까 5분 전 아니면 1분 전부터 무수한 세월, 과거의 무수한 세월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죠. 예. 지금 그렇죠?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럼 지금 뭐냐? 생각에 속고 있다 이거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게 생각일 뿐이네.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생각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마치 귀신에 홀리듯이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았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이 100%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지. 여전히 이게 드러나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감, 이 몸이 나라는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해로는 알겠어. 근데 자꾸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철저하게 봐요. 철저하게. 그러면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면은 다른 건 돌아보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에서도 몸이 나라는 거, 마음이 나라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몸과 마음이 나라는 그것도 망상이구나 드러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 소도 공했고 아도 공했다. 이거. 몸이 이게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에 얽힌 일이 막 자기 일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아직도 몸에 갇혀 있는 거야. 이 몸과 마음에 자기라는. 여기서 더 쑥 들어가 버려야 돼. 아, 이 몸과 마음도 이게 경계구나.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거를 또렷이 봐버려야 돼. 깨쳐야 돼. 그럼 어떻게? 자꾸 일어나는 생각 따라 끌려다니면 그게 자각이 되겠습니까? 뭔가 드러났으면 끊임없이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파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예 뒤돌아보지 말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누구라는 규정도 돌아보지 말고, 그 법만 보고 들어가야 돼요. 요것만. 그래야지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못 뚫어내니까 자꾸 몸에 얽힌 거, 자기 자아에 얽힌 그것들이 자꾸 구속이 되고 상처가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낱낱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모든 거 돌아보지 말고 그냥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몸도 없고 몸도 망상이고 마음도 망상이라는 게 철저하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것으로 돼버리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아직도 이게 자기 몸과 마음 못 드러낸 거예요 지금. 근데 선생님 그게 이렇게 생각에 휘둘리다가 딱 이게 망상이라는 걸 내가 알아채렸잖아요. 그 아무 일도 없어. 그 망상이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또 다른 망상이 한 생각이 떠오르면 또 이게 내가 또 한 생각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걸 알아채면 또 그게 사라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구나 보다는 그것도 이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이거구나. 그냥 딱 알아채는 순간 그냥 내가 그동안 뭐 그게 과거든 미래든 휘둘리다가 그냥 딱 알아채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예. 왜 없애려고 해요? 그것이 내가 그러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알아채면 없어. 생각이 딱 멈춰져.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것이 망상이구나가 아니라 그 생각도 이거네. 모든 면에서. 그러면 그게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이거네. 그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순간 어두운 거예요. 그게 공부가 뭐 망상이다 막 생각을 부정하는 아니면 뭔가 평가절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 이렇게 보면은 대수용이에요. 대수용. 대긍정. 모든 일이 다 이거구나. 만법이 귀일. 그게 핵심. 삼계가 유심. 다 좋고 나쁜 어떤 일이든 망상이든 진상이든 간에 그냥 이것으로 오면 돼. 다 돌아와 버리면 돼.
자기 이게 원래 그 당처거든요. 모든 것들 당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당처가 이거라는 거를 명료하게 깨달아 버리면 돼요. 그게 일어나건 사라지든 간에. 그게 대수용이고 큰 받아들임이고 조작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면은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처음에는 챙기라고 해요. 너무 미약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대수용이야, 대수용. 다 이거구나. 다 모든 게 다 이거구나.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다 좋은 거는 이거고 나쁜 뭐 시끄러운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잃어버릴 불안은 없겠다 싶으면 다 이걸로 돌아와야 돼요. 다. 다 이겁니다. 아니 딴 살림이냐고. 딴 살림이냐고. 딴 데서 일어나는 거냐고. 딴 데서 일어납니까? 어디 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거예요. 조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 그것을 놓아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거라. 그것이 이거라. 불안이 이거라. 공포가 이거라. 고통이 이거라. 기쁨이 이거라. 즐거움이 이거라. 아니 고통은 딴 데서 나오고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치사감택하고 있었던 거. 그렇죠.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 닥치고 이거라. 다. 안 보고 이거가 아니라 보고 이거라. 보고 이거라. 그 외면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퉁치는 거고 똑똑히 보고 이거라. 똑똑히 보고 그것이 이거라는 거를 그거 외면하고 그것도 이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게. 아니 잘 보세요. 딴 데서 나오는 거냐고. 딴 데서 나옵니까? 어디 우주에서 오는 겁니까?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자기 마음의 분별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죽음도 불가능합니다. 죽음도 이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사이탈이에요. 죽음도 이거라. 죽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이거야. 그게 진짜 생사이탈이에요. 삶이 이거라. 죽음이 이거라. 근데 우리는 뭐 해탈아 막 거기서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둘입니다. 둘.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에요. 죽음이 이거야지 불이법이지. 그럼 다 경험하죠. 삶이 100% 이거라. 집에서 온 가지를 다 경험했죠. 그 순간 이거 떠난 적이 없어요. 자기만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지. 이건 아니고 이건 맞을 거야. 뭐 조용하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자기 망상에 빠져 있어요. 법상에 빠져 있었던 모든 게 이거야. 다 이거야.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거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이거 아닌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내가 1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그 모든 경험 이걸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과거 몇 세기 전, 미래 몇 세기 후 이걸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 아니면 저 지구 밖 우주 끝 이걸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미세한 먼지 아니면 뭐 굼벵이 배추벌레 나비 곤충 아니면 사람 짐승 하늘 땅 산하대지 이걸 떠나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라는 거에 밝아지죠. 철저하게 물샐 틈이 없어야 돼. 틈이 예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만 이거고 아니면 동물은 이게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도 이거고 동물도 이거고 유정물도 이거고 무정물도 이거고 그다음 관념 생각도 이거고 상상도 이거고 이미지도 이거고 기억도 이거고 감정 희노애락 모든 것이 이거예요. 다 이거라는 게 명료해져 버려야지 우리가 철저해진다는 거예요.
공부. 물 셀 틈이 없어야 돼. 좋은 것만 이거고 싫은 건 아니면은 새는 거예요. 그게. 예외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져야 돼. 틈이 없어져야 돼. 안팎의 모든 것이 다 이겁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 다 이겁니다. 아니,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젯밤 깊은 잠 들어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분별이 그 작동하지 않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절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기절 안 하고 잠 안 자고 가만히 있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까? 세계가 있었습니까? 다 100%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잖아요. 법이 이런 거야 하는 것도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건 틀린 것 같아 하는 것도 이거 아닌가요? 분명해야 돼. 분명해지고 싶죠? 틀렸어요. 분명해야 돼 하는 것도 이거고 분명하지 않아 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게 진짜 분명함인 거예요. 분명할 때만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분명하지 않은 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도 이거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이거야지 진짜 분명한 거지. 진짜 완전한 건 뭐냐? 완전한 것만이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것도 이거야지 진짜 완전한 거예요. 진짜 옳은 게 뭐예요? 보살님은 자기가 다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했죠? 진짜 옳은 게 뭔지 알아요? 옳은 것도 이거지만 옳지 않은 것도 이거야 진짜 옳은 거예요. 내 생각도 이거지만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도 이거야지 진짜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왜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 아닌 거는 틀리다고? 내가 옳다고 가족이.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이거고 나도 이거예요. 그게 철저해져야 돼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 그러니까 따로 있으면 그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따로 있으면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마음 밖에 뭔가 따로 두고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에 걸립니다. 100%. 따로 있는 거에 걸려요. 아직 따로 있다고 우리가 걸리는 거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것이라는 게 확인 안 된 것. 진심으로 이것이 확인 안 된 것. 근데 이게 다르는 거에 대한 의심 없는데 왜 이렇게 아쉬움이 드는 뭔가 좀 이렇게 아쉽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예. 좀 우연한 게 그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가 예. 몇 년 전에 그냥 이렇게 BBS에서 법무님과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탁 들었을 때 그러더라고. 이걸 끌고 다니는 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귀가 번쩍 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들었는데 그 말에 추호도 의심이 안 가면서 진짜 그런데 내가 몰랐어.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그게 이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선생님 만나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막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불교가 도를 깨닫는 거라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몇 명에서 막 여러 가지 선에 관한 책들을 막 접하면서 선생님 법문을 듣게 됐고 의심을 안 했어요. 정말 이거가 다른 근데 그냥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아쉽다라는 표현이 맞다.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게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막 그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어떤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 말이 아니면 누구나가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거를 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런 일이 있구나. 모든 게 마음이다라고 알면은요. 그런 식의 뭔가가 막 플러스 알파 뭔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같이. 근데 진짜 자기가 그걸 몸속 깨달아 버리면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언젠가 선생님 서장 본문 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이거 말고 다른 뭔가가 더 있을 거야 하는 의심을 했었다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그때 네.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뭔지는 와닿습니까? 이 자리는 마음 자리는 이거 뭐 네. 변함없는 게 이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가 내가 이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가 아니라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심정이 돼야 된다. 그게 아마 위산 선사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 공부가 어떠냐니까 마치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우물 알죠? 우물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깃기도 하고 짐승들이 와서 그 우물물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물이 당나귀가 마치 이 우물이라는 게 마치 감노수와 같은 건데 그걸 의지해서 모든 생명들이 다 사니까 그러니까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법을 보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듯 해야지 공부가 되느니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거죠. 내가 아직 따로 있어요. 내가 따로 있어요. 그 분별 집착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내가 있고 마치 이것이 내가 보는 어떤 법 아니면 내가 경험한 어떤 것, 내가 체험한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자기 소유로서의 느낌이면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듯한 느낌. 아직 이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래도 표현했는데 분별심으로 다 얼어붙은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얼음이 물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물이 싹 이게 뭔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싹 스며든 듯한 물기가 싹 느껴졌어요. 근데 얼음이 아직 다 안 녹았어요. 그 분별로 이렇게 나라는 어떤 얼음, 분별된 존재로 여기는 얼음이 이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야. 근데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그 얼음이 곧 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얼음이 물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이런 식의 형태, 모양이 있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이거를 보는 듯해요. 대상으로서. 어떤 부분으로서.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환상이구나. 이 모양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라고 이렇게 어떤 전환이 올 때의 느낌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이 물인 듯한 느낌이 와요. 이것이 마치 내 몸을 경험하는 듯한 이것이 나라는 것을 비추는 듯한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라는 게 보일 때는 마치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듯한 그런 관점이 되고 그게 안 되고 여전히 나라는 분별심이 남아있으면 나의 경험 같은 거야. 그게 뭐냐? 법이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대상으로서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아직도 주객이 나뉘어 있는 아직 분별심이 다 녹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아, 나도 얼음이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 그럴 때는 나의 어떤 주관의식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내가 추구했던 그것도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은 거기에는 나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사라져버리거든. 내가 대상화하고 있었던 것이 다 잃어버렸어. 그럼 나도 거기는 없어요. 주객은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게 다 끊어져 버리면 거기엔 나도 없어. 추구하는 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선사들이 뭘 해? 주구장창 부수는 게 법상입니다. 구할 게 없다. 그건 너의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15도에도 소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거 누가 추구했어요? 내가 추구했잖아요. 뭐 하늘이 추구했습니까? 땅이 추구했습니까? 자기가 그 깨달음을 구하려고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추구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몸은 있죠. 그럼 뭐 마치 자기가,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 법문 중에 예전에 마치 허공으로 이사가는 듯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몸에서 옛날 집에서 살다가 마치 허공에 발을 딛는 식의 내적 전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허공에 하나의 상으로서 이 육체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내적인 전환이 와야 된다. 이것도 헛개비구나라는. 근데 여전히 중심성이 여기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이게 나인 것 같은 게 너무 강하죠.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체험이 와도 마치 나의 경험인 듯한 느낌. 그래서 아직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고 대상화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도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미세해져야 되거든요. 공부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공부가 뭐냐면은 일이 없으면 공부인 줄 알아. 이 일이 없을 때 조심하셔야 돼. 시끄러우면 뭔가 이걸 놓아버리고 챙기려고 그래. 그때가 공부를 잘할 때. 왜냐하면 시끄러우면 우리가 예민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는 뭔가 편안함을 추구해 왔어요. 분명 100% 그래. 불편하면은 뭔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막 정신을 차리려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끄러울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좋을 때는 집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을 때를 집착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 시끄러울 때 이것이 이거라는 걸 깨달아져야지 좋은 경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다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압니다. 아, 나는 좋을 때는 뭐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끄러운 게 크게 보이는 거지. 어떻게 그런 데서 벗어나요? 시끄러울 때가 공부를 잘할 때 정신 차릴 수 있는. 아, 이것도 이거네 하면은요. 그게 이거라는 게 깨달아지면 이제 경계에 마음이 없어져요. 뭔 일이 좋고 싶은 싫은 일이 일어나도 이제 관심이 없어집니다. 거기. 그게 우리에서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경계의 차별에서. 그래서 모든 이 분별 때는 이원적인, 우리가 모든 경계는 이원성이잖아요. 이원성 맞잖아요. 좋은 거, 싫은 거, 맞는 거, 틀린 거, 옳은 거, 그른 거, 있는 거, 없는 거, 내 거 아닌 거. 그 이원성이 다 부서져야 된다니까. 경계의 이원성. 근데 여전히 내가 좋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싫은 게 문제가 돼? 그럼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의 차별성에. 구조적으로. 물론 내가 관심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아직 경계 차별성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진짜 깨달아지면 그게 한꺼번에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려요. 경계의 차별성.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도 그냥 뭐 법을 증명하고 증거가 되고 법을 가리키는 거지 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공부가 좀 세밀해져야 돼요. 이게 이 소식이 오고 이거 이제 잃어버릴 그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 이제는 혹시나 내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는가, 거기에서 뭔가 삶에서 걸리는 걸 보면은 따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깨어나야 돼요. 그 장벽이 부서져야 돼요. 따로 두고 있는 장벽이. 그 장벽이 사람마다 어떤 거는 뭐 감정 상태의 장벽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어떤 자기 생각, 주의 주장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어떤 물건의 차별성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다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 가로지르고 있던 좋고 나쁜 거를 가로지르고 있던 그
벽이 부서져 버려야 돼.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분리식.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부서져요? 이걸 따로 부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이제 둘이 장벽이 사라져 버려요. 좋은 것만 이거고 나쁜 건 이게 아니면은 여전히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둘 다가 다 분리돼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분리를 만들고 있지. 좋은 거는 이거고 나쁜 거는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인간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는 듯한 변화가 와요. 마치 그 진짜 그런 느낌이죠. 우리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 살아왔는데 그냥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자연성이 회복되는 듯한 자연은요 좋고 나쁜 차별이 없어요. 거기 그 나무 밑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체들이 많습니까? 그 사체를 빨아먹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꽃도 피고 그게 무슨 분별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햇빛이 비치면 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뭐 눈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게 뭐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그게 낙엽이 떨어져서 썩어 죽든 간에 꽃이 피어서 아름답든 간에 아무런 분별이 없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마치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식 수준을 벗어나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고. 본성은 인간 의식 수준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 여기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지. 본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어떤 인간의 틀 안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본성은 인간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자연도 아닙니다. 그것도 분별입니다. 방편의 말이에요. 근데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 세계의 어떤 섭리와 하나가 되는 듯한. 그게 쉽겠어요? 그거? 우리는 평생을 이런 인간의 의식 수준에 갇혀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어렵게 구하고 찾을 건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극복하기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생각. 자기 관념 아주 고착된 진짜 막 그 얼음 조각, 새 조각처럼 깊이 박힌 그런 고정관념에서 그 틀을 부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어떻게 막 체력적으로 단련하고 고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 본성이 드러나는 거를 가로막고 있던 인간의 고정관념, 거기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잠 안 자고 뭐 수련하고 그런 거 공부 아닙니다. 그건 다 조작이지.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자유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을 거죠. 본성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공부가 점점 좀 세밀해져야 돼요. 보는 눈이 세밀해져야 되고. 그 미세한 생각에 속고 있지 않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을 여기에 두다 보면은 점점 안목이 좀 날카로워지고 미세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별해서 딱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망상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망상인 줄 알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벗어나야죠. 시간도 없는데. 망상인데 괜찮아, 좋아. 그거 붙들고 앉아 있어봐야 그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망상인 줄 알겠어. 근데 너무 좋은데 달콤한데? 그러면 나 이제 공부 깨어나는 거 상관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건 발심이 안 된 거예요. 입으로만 발심했다고 진리가 우선이라고 하지. 진짜 진리가 우선이면 달콤한 것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가시밭길이라도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간절함이,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가장 공부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깨닫는 길을 갈 것이냐. 항상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실, 실상에 밝아지는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정체돼 버려요. 거기에 공부가. 항상 법을 우선에 둬야지 내 삶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공부 안 나갑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진리가 드러나면 거기에는 번뇌가 없어요. 진리는 번뇌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괴로워할 내가 어디 있고 겪어봐야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나일 뿐인데 거기에 내가 없는데 무슨 그런 갈등과 번뇌 이런 것들이 발붙일 수 있겠어요. 나도 없는데. 나라는 것도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면 뭐 허상 속에서의 이야기야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람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모든 게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또 그렇게 깨달으면은 또 분별망상을 떠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다 진실하게 돼요. 그 모든 망상이. 어느 것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세속 삼도 잘 안 되고 이제 공부도 힘이 없고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마음만 산란해지고 삶의 질만 떨어집니다. 공부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자유로우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가 나를 구속하네. 그러니까 미진하니까 이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내 현실에서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거를 확실하게 깨치고 법에 밝아질 의지가 없으면 공부하지 마세요. 피곤해. 이거. 왜냐하면은 뭔가 맛은 봤는데 이게 힘이 없어. 그럼 마음은 예민해지고 삶은 또 잘 못 살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삶이 막 어중간해가지고 세속에도 발을 못 붙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에도 발을 정확하게 못 붙이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누구한테 권할 것도 못 됩니다. 자기 공부가 철저히 되고 나서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쪽 세계로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권하지도 마세요. 얼마나 중간 과정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마음 놓고 어디 놀러도 못 가잖아요. 공부 때문에. TV도 제대로 못 보고 있죠. 공부 안 하면 불안하고. 근데 하면 이거와 비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안 하면요.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착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고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진짜 단단한 발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이왕 이제 소식이 오면은 어떤 좀 삶에서 뭔가 좀 미흡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뭔가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제 발심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방향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이쪽으로 가야 돼. 만약에 이쪽 진리의 길이 오른쪽이다. 그럼 무조건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기웃거리지 말고. 그러면 진짜 이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이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안팎의 모든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이것뿐이구나. 이런 식의 자각이 오는 순간이 오면은 이 세상이 다 진리 아닌 게 없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왕 시작한 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이게 소식이 안 올 때는 답답해서 막 매달리다가 딱 소식이 오면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또 이게 놓아버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이제 나이가 들고 그때 가서 딱 보면은 딱 열어보면은 공부는 전혀 진전이 안 돼 있고 그럼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식이 오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재발심을 해서 삶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진리에 밝아지는 공부, 법에 밝아지는 공부로 더 마음을 더 다잡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중간에 어디선가 주저앉아가지고 잠들어 있어요. 본인은 알거든. 싹 마음을 열어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탁 덮어버리는 거야. 뭐 이것도 이건데 뭐 이러면서 퉁쳐가지고 합리화하는 거죠.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럼 공부는 공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삶과 법이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이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사실 버릴 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드러났다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경험들을 다 하거든요. 뭐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있고 뭐 일이 한꺼번에 막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이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 일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운문 스님에 대한 그 말씀들 모아서 제가 4월 달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로 해서 운문 스님에 대한 말씀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염송 고칙 1023에 나오는 거예요. 1, 2라고 해서 태양 속이란 뜻입니다. 태양 속, 햇빛 속.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햇빛 속에서 산 구경을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법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이게 법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사가 햇볕 속에서 산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햇빛 속에서 산 구경하는 거야. 아, 햇빛 속에서 산 구경하는 것도 이거네 하면서 벌써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햇빛 속에서 산 구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이미지가 그려지든 이런 식의 소리가 일어나든 뜻이 일어나든 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움직이면서 햇빛 속에서 산 구경을 하든 이게 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고칙 1024 보 두루 보자입니다.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정법 아닙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보라고 얘기했어요.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물었습니까?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물었습니까? 예? 몰라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운문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다 드러났어요. 여기서. 네. 보살님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왔어요. 또 맞아요. 그렇게 어떤 것이 정법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정법의 안목입니까? 이런 거죠. 법이 뭡니까? 선사가 말했다. 두루하다라는 뜻이 두루하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두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이 정법 아닙니까? 이 정법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게 다 정법 아니다. 두루하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한다. 아, 두루하구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관념을 취한 거예요. 고칙 1025 광불 빛광자 아니 불자네요. 운문대사가 수어하였다. 광명이 튀어나오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온갖 곳에 밟지 못해서 얼굴 앞에 물건이 있는 듯한 것이 하나요. 일체법이 공한 줄을 터득해 알더라도 은은히 어떤 물건이 있는 듯하면 역시 광명이 튀어나오지 못하느니라.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법신에 이르렀더라도
법집을 잊지 못해서 자기의 소견이 아직 남아 법신가에 떨어져 있음이 하나요. 비록 막힘없이 통하였더라도 놓아버리면 자세히 점검할 수 없으니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 역시 병이니라. 운문대사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어, 드릴 수의 말씀 어짜. 이게 딱 드러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명이라는 거 이거 법안. 온 천지가 이 하나인 이 마음. 광명이 튀어나오지 못하는 데는 확 밝아져서 온 우주가 이것이 되지 못한 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는 듯하면 아직 확 튀어나오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듯하면 이게 확 튀어나오죠. 온 우주가 이게 돼야 돼요. 광명이 튀어나오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온갖 곳에 밟지 못해서 얼굴 앞에 물건이 있는 듯한 것이 아니라 얼굴 앞에 요게 있어. 요거야. 눈앞에 이거야. 하면 아직 이게 튀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거야. 그러면 아직 이제 한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한 물건이 있는 듯한 것이 첫 번째 병이요. 두 번째, 일체법이 공한 줄을 터득하게 알더라도 이게 모든 게 다 공하구나, 텅 비었구나라는 것을 알더라도 터득하고 체득하더라도 은은한 어떤 것이 있는 듯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친 것들은 없는데 은은한 것, 은은한 의식의 잔상, 뭔가 이게 이 깨어 있음으로 편지해 있네라는 식의 은은한 상. 아무것도 없네 하는 은은한 상. 이런 식의 거칠진 않아. 이런 거친 사물에서는 벗어났지 뭔가 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이다. 이건. 아직 확 튀어나오지 않았다. 법이.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이게 같은 말이에요. 법신에도 광명이 따로 있고 법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법신에 이르렀더라도 법집을 잊지 못해서 자기의 소견이 아직 남아 법신가에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법상이 남아 있으면,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남아 있으면 그게 법집이거든요. 법에 대한 집착, 그게 남아 있으면 이게 자기 소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생각이 뚝 떨어지지 않고, 꼭지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아직 법신의 테두리에 떨어져 있음이요. 아직 저기 분별 망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비록 막힘없이 통하였더라도 놓아버리면 자세히 점검할 수 없으니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확연해서 잡을 건 아무것도 없고 추구할 법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비로소 통했지만은 여전히 그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추구하고 지킬 건 없는데, 이게 보면은 또 이게 틈이 이게 따로 있다고 여겼던 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점점 미세한 틈들이 사라져 나가는 이제 공부가 있는 거죠. 추구할 것 없고 지킬 것 없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미세하게 분별심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이게 걸리적거리는 부분, 그런 것들이 틈이 사라져야 된다. 그게 사라져야지 진짜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추구할 게 없고 지킬 게 없으면요 온통 이건데, 이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뭔가 약간씩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가 20년, 30년 뭐 죽을 때까지 한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법에 대한 추구심이나 집착심은 다 사라졌는데 현실 속에서 아직 이게 생활화가 안 된 부분, 법이 완전히 삶과 틈없이 하나가 되지 않은 부분, 약간의 분별심이 남아있는 부분은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이게 공부가 되죠. 근데 이런 거는 뭐 따로 해야지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게 공부인데 뭐. 삶이 공부가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점점점 틈이 없어지고, 뭐 이제 그 안목에 대한 틈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직도 녹지 않은 얼음 조각, 요만한 조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녹아서 완전히 삶에서도 원흉해져서 이렇게 걸림이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운문선사가 하는 게 이게 공부의 여정을 이제 운문선사가 이렇게 정리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밝아지느냐면 요것뿐임이 되면 돼요. 어떤 언어나 생각이나 상태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다 이거구나라는 게 명료해지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새어나가는 게 있고 뭔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돼요. 자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아, 내가 공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말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소화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아니라. 아, 맞아. 이랬지? 이래야 된다고.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를 아, 그렇게 해야 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에 남아있어도 이것이고 좋은 일도 이것이고 나쁜 일도 이것이고 최악의 상황도 이것이고 최고의 상황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24시간 이것 모든 것이 이것이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죠. 뭐 매 초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도 이것이고 뭐 어떤 기간에 일어나는 일도 이것이고 예외 없이 이것이 돼버리면 돼요. 다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향이죠. 진정한 회향. 원래 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계에 어두워서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환상과 같은 거에 어두워서 컵이 따로 있고 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체험하면은 밖에 있던 것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듯한 전환이 오죠. 다 자기 일이라는 어떤 큰 굵직한 어떤 전환이 오죠. 확 뒤집어지는 듯한 세상이. 안 그렇던가요? 밖에 있던 것들이 확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던가요? 안 그랬어요?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 버려요. 다 들어와. 예전에는 여기가 밖이라고 했어요. 예. 밖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그냥 안이 없구나. 안팎이 없죠. 네. 그냥 다 이것뿐이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그냥 이거죠. 그냥 다 이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막 흩어져서 따로 있는 것 같았는데 한 자리에 딱 건립돼 있는 그게 이제 전환이죠. 전환. 확 모아졌다가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확 돌아가도 늘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 안으로 확 모아졌다가 또 이게 원래대로 탁 돌아갔는데 그 한 자리에서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듯한 이제 전환이 이제 그 뭐 청원 유신 선사가 한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하나로 확 들어온 듯한. 그러다가 또 그러고 또 산은 산이고 역시 물은 물이구나. 하지만 이제 따로 있진 않아요. 따로 있진 않아요. 그렇게 공부가 좀 세밀하게 가야 됩니다.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따로 있지 않아야 돼.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어지는 쪽으로 이제 다 자기 본향으로 모든 것이 이제 뭔가 회향하는 돌아오는 자기 본고향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게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모든 것의 출처가 여기구나라는 게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예외가 없어지면 힘이 확 살아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